우리 사회 주요 이슈들 기성정당이 아니라 좀 젊고 진보적인 정당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들 좀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녹색당과 우리미래당에서 초대했어요.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우리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되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두 분은 지역구가 없죠? 네, 지역구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 출마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해야죠. 근데 왜 아직 지역구를 못 정했어요? 지금 선거제도 지금 개혁이 가장 크게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되게 선거제도 그 지형이 급변할 거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되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로 계속 갈 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2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대변인들 연결해서 추석 민심, 조국 장관 얘기를 많이 하더냐,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더냐, 이제 그런 걸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진보 정당들은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어요? 사실 읽기 어렵죠. 왜냐하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서울역에 인사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서울역 인사드리러는 가요? 그쵸, 가죠. 녹색당도? 네, 녹색당도. 근데 많이 하지는 못하고 오래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잠깐 가시는 분들 건강히 잘 가시라고 인사를. 이벤트식으로? 네. 사진 찍기용? 사진 찍기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했었던 건 우리 추석 때는 뭐 직업이나 혹은 뭐 소득이나 결혼이나 이런 걸 묻지 말고 좀 평등한 추석 보내자 이런 이야기 드리러 갔었어요. 네.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어르신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되게 조심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묻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사촌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예. 좀 피한다 이러면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당도 귀성객들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저희는 좀 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진 찍기용인가 좀 다른 방식은 없나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했었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네, 아직 그렇게 막 많이 보시진 않지만 이런 것부터 네. 귀성 인사부터 젊은 정당들은 좀 참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년들 특히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도 참 묻기도 뭐하고 그게 이제 취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오늘은 이 청년 지원에 관한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수당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 녹색당과 미래당은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녹색당은요? 네, 사실 청년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 취업에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번 추석 때도 언제 취업할 거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분한테, 가족분한테. 저 정도도 그렇게 질문을 받는 걸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새 자기가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안에서는 더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그 일자리 노동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럴 때 청년들이 바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하라고만 얘기할 거냐. 저는 아주 혁신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예.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라면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것을 녹색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녹색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최저 생계비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러려면 과세를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우선 전 국민으로 주는 것을 꼭 고려해보고 청년층이 있습니다. 아니라 네, 꼭 청년층이 전 아니더라도요. 국민에게? 예. 왜 그런 거냐면 그 노동의 문제가 비단 저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40대, 50대들도 그 4차 산업혁명을 온몸으로 겪고 있고 이미 노인 빈곤율은 극에 달했고 한국 사회의 부의 대불림,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뭐 청년 취업 이 문제로 풀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심플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당도 동의해요?
저희도 일부 동의하지만 저희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 목표 30만 원 이런 정도 지급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차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로봇이 인간을 지금 저는 대체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청년 세대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갭이어라고 해서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취업이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걸 이제 갭이어라고 하는데 예. 그때 좀 청년들에게 말했던 기본소득처럼 해서 수당을 10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왜냐면은 취업 준비 비용만 해도 월 30만 원이 들고 보통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3개월이라고 해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을 걸리고 이랬을 때 총 비용이 얼마 드냐 봤더니 취업 평균치가 비용이 3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럼 알바를 안 하고서는 정말 취업 준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줬을 때 그 예. 슬로건이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시간을 줍니다였어요. 돈이 아니라. 왜냐면은 그만큼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취업에만 이렇게 올인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예. 줘야 한다 해서 그 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일부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경기도랑 성남은 수당 개념으로 배당 개념으로 네, 진행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선거법에 좀 안 걸리는 연령이 만 24세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지역 화폐로 하고 있죠. 경기도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미래당은 그러면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저희는 일단 설정은 그 만 19세에서 만 39세. 19에서 39세까지. 네네네. 네. 그 가운데 현재 직장에 있는 사람은 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수당 100만 그러니까 원. 전국의 그럼 19에서 39세 사이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네네. 저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100만 원씩 주자. 네. 그 얘기군요. 저는 그게 이제 녹색당의 입장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인데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소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성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보편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별성. 개인에게 가구가 아니라 개별에게 하나하나씩 주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에 따르면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취직해 있는 사람도 50만 원씩 주자는 그쵸,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근데 어. 그게 기본소득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50만 원씩 그렇죠. 대신 줘. 이재용 부회장은 훨씬 더 많은 많은 과세를 해야겠죠. 세금을 네, 내야겠죠.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직장을 구하지 않은,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청년에게만 주자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기존 패러다임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는가. 근데 기본소득이 훨씬 매력적인 지점은 선별을 할 때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아동수당 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별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그냥 분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선별을 기준을 예. 정하느냐. 이게 기본소득주의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비판 지점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약간 너무 또 다시 선별하는 제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드는데. 미래당에서 저렇게 기본소득을 이렇게 막 반대하거나 다른 선별적 복지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차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랬을 때 가장 시급하게 보는 세대를 지금 청년 세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동의한다. 네, 그럼요. 그러나 당장 안 되니 네, 왜냐하면 일단 청년 세대한테만 주자. 네, 왜냐면 OECD에서 그런 조세 비율도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낮고 예. 그 점점 확대해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왜냐면 그 기본의 생활에도 못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복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시혜성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확대할 수가 저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당에서는 그래서 점점 확대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4차 혁명이 가지고 올 많은 산업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이랬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도래했다고 저는 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인간 대체하기는 아직 효율성이라는 예, 측면에서 아까 얘기하셨고.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미래당의 걱정은 당장은 실현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맞춰가야 돼서 그거 확대를 해야 어떡해. 되는데. 근데 저는 녹색당. 오히려 그렇게 한 집단에게만 지원을 했었을 때 집단 혹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합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만 힘드냐는 거죠. 저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인 빈곤율 대한민국 1위잖아요. 자살률도 1위고 40, 50대는 그럼 굉장히
괜찮냐? 부모님 부양해야 되고 자녀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세대에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 국민적 과세 제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녹색당은 특히 생태세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세.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자원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자산들은 개인이 만들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 토지를 그 사람이 만드나요? 인류가 뭐 토지를 만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원래 우리 인류가 갖고 있었던 공통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아니, 돈 주고 산 거니까 자기가 만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자기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샀다고 봐야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특수 자산으로, 특별 자산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온라인 안에 있는 지적 혹은 정보 같은 것들이 과연 한 회사가 만든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축적한 자원이냐. 전 이 몇 가지 자원들이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은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질 수 있는 기초 자원으로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기존에도 이미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부유세나 그 조세가 OECD 평균치에도 훌쩍 못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태세라는 게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부유세 같은 거를 도입하자 이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생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생태 자원을 쓰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생태 자원이 뭐죠? 뭐 예를 들면은 낙동강 같은 데에서 이번에 철강 기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보 기업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철강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낙동강의 물을 사용하여서 철강소를 운영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 아닙니까? 그 자원들을 그러한 자원들, 원래 있었던 생태 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은 따로 생태세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여서 조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기본소득의 철학적 뿌리가,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과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공통 인류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해석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기존에 미래당도 얘기 좀 합시다. 네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정보가 자산인 거. 내가 옷 하나 사고 그다음에 글 하나 올리고 인스타에 사진 하나만 찍어도 그게 다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그 수익 구조를 다 그럼 플랫폼 대기업들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는 이거를 사회적 자산을 재분배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이거를 기본소득을 위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그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신뢰도나 정부의 신뢰도가 되게 낮다. 해서 세금을 올리자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부를 어떻게 믿냐, 국회의원을 어떻게 믿냐, 내 세금이 저렇게 다 국회의원 월급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기 때문에 시급한 이런 구조적인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일어나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기본소득이 우리 그 나라에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사실을 말하는 대로 치면은 이 청년수당이라는 게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및 과세 강화에 있어서는 녹색당이 조금 더 급진적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지점에서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기본소득이 이런 시대의 담론에서 사회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관점에 대전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복지를 확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을 이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더 맞습니다. 확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복지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시험을 한 사례가 있죠? 네, 그걸 좀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짧게 네, 아마 시간이 별로 기억하고 없으니까. 계신 분들은 2016년도에 스위스 차원에서 그거는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됐고 네, 그거 말고 부결됐었는데요. 시행해본대. 네, 부결한 이후에 그런 방식으로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혹은 스코틀랜드 같은 데에서 도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실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지금 복지국가 차원에서도 그 기존 방식의 복지 정책이 그 효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여러 차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실험을 통해서 과연 미래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국가 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걸 기본소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더 뭐 구직에 적극적인 의사라고 더 취업을 잘 됐냐 이런 거는 사실 확인된 바가 없는데 스트레스가 줄었다든지 삶의 질이 나아졌다든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훨씬 높게 나왔다. 그래서 삶의 질이 월등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는 이게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복지 선진국은 이미 많은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 복지 지출을 사실은 기본소득을 대폭 도입하면 중단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네. 지금은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근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 영역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 불가능을 꿈꾸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명되기 이전에 알겠습니다. 누구나 얘기했겠죠. 어떻게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해 인간이냐. 보이지만 꿈꿔봅시다. 네. 아까 신재 위원장 언급한 재련소가 영풍 재련소. 아, 네. 죄송합니다. 영풍재련소네요. 괜히 네. 교보를 욕할 아이고, 네. 뻔했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오해, 착각했네요. 역시 이 젊은 또 새로운 정당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한테 주네요. 대폭적인 과세 강화, 또 기본소득제 고민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녹색당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